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바로 어제 유튜버 이진호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현재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혁의 반성문을 단독으로 공개했는데요. 구제혁은 지난 5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구제혁을 제외한 카라큘라, 전국진, 크로커다일, 최우석 변호사 등 찌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중 특히 최우석 변호사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찌양의 정보를 유튜버에게 넘겼을 정도로 죄질이 굉장히 나쁜데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구제혁만이 유일하게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도대체 구제혁은 왜 혼자만 실형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최근에 쓴 반성문에 아주 잘 나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1일의 선택을 반성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2024년 10월 26일 수원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매일매일 후회와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1살 생일 군입대를 6개월 남긴 시점에 어머니는 치매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저의 사정을 아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둘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이후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와 상의 끝에 2019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 둘이서 여성인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고 부득이하게 어머니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친구들은 어머니의 금품을 갈취하며 학대했고 이러한 사실에 격분한 저와 아버지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금치산자인 어머니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저 또한 경제활동을 해야 했지만 치매와 병 중인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취업을 할 수 없었고 저는 두 번 다시 어머니와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구제해주겠다는 의미를 가진 유튜브 채널 구제혁을 개설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버로서 승승장구하며 11년간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모셨고 22년 11월에 어머니는 영면에 드셨습니다. 제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초심을 잃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사연보다 가진 자의 제보를 우선시했고 사연의 간절함보다 조회수가 잘 나올 소재를 반겼으며 정당을 향한 어려운 길이 아닌 편히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피해자분이 저에게 제보자의 신상을 알려주고 대신 입막음 비용을 전달해달라 하였을 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됐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며 피해자가 어째서 저에게 이런 계약을 제안하는 진위가 무엇일지 고민했을 것이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조금은 어렵고 고될지라도 유튜버를 경유한 사적인 해결책이 아닌 법과 공권력을 통한 공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은 저는 어렵고 고된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쉽고 편안한 사적인 유튜버를 통한 해결책에 동의했고 결국 그로 인해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가 제 핸드폰을 훔쳐가며 피해자분의 숨기고 싶은 과거는 낱낱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성부를 떠나 저는 더 이상 방송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역이 아닌 피해자의 과거를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한 공갈협박범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과실로 피해자님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드러난 이상 심지어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한 저의 과실이 명백한 이상 제가 방송을 다시 한다는 자체만으로 피해자분이 불안해할 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공개 사과문을 마지막으로 5년간 업로드한 모든 컨텐츠를 비공개 처리한 것입니다. 지난 공판 때 재판장님께 저의 성부를 떠나 피해자분께 모든 피해 회복을 해드릴 기회를 달라고 간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전세금을 빼서 피해를 변제하려 했지만 전세 사기의 여파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 경매가 걸려 아직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염치 없는 걸 알면서도 재판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의 성부를 떠나 건강이 악화된 노부를 모시며 죽은 듯이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성부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귀향하여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공소금액 전부를 변제하겠습니다. 저의 과실을 평생에 걸쳐 후회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젊어서는 저를 키웠고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11년간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을 가족을 돌보며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께서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자 못난 제가 영어의 몸이 되어 뇌경색으로 장애 판정이 나온 몸을 홀로 다독이며 그 어떠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오히려 가족이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후회와 반성 속에 살아가며 제가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보호하며 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구제역 혼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억울해하며 본인의 신세한탄만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찌양 관계자들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실제로 5,500만 원의 돈을 받아놓고 도대체 구제역은 뭐가 억울하다는 것일까요? 거기다 현재 구제역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정말 능력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정의로운 것인지 남들은 죄다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의 의뢰에 있는 구제역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걸 보면 정말 구제역이 변호사 하나는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현재 찌양 사건으로 검찰의 불구속 송치가 된 김세희의 변호를 다른 누구도 아닌 김소연 변호사가 맡아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영혼의 단짝이었던 구제옥과 김세희는 이제 곧 있으면 같은 사건으로 나란히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김세희가 실형이 선고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실형이 선고가 되지 않더라도 그에게는 120억이라는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 사람은 감옥에서 또 한 사람은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며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 텐데요. 이 두 사람을 보면 정말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배우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구제옥과 김세희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제가 끝까지 쫓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